안녕하십니까? 샤론코치 TV의 전문가 꿀팁 노블레스 오블리즈.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정말 반가운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은 이분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CBS에서 여러분한테 정말 달콤한 목소리를 들려주셨던 김필원 아나운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꼭 항상 보고 싶었습니다. 네, 소리만 듣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미모라는 거 보고 또 깜짝 놀라시겠네요. 제발, 근데 목소리를 듣고 막 상상하던 그 사람하고는 조금 달라요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너무 많이 놀라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 CBS 12시에 만납시다. 김필원입니다. 네. 오래 하셨죠? 7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의 아마 우리 그 FM에서는 거의 뭐 탑3 안에 드는 프로그램이었죠? 동시간대에는 이제 여러분들 뭐 최화정 씨도 그리고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 쇼도 있고 워낙 이제 경쟁률이 있는 낮에 살아있는 프로그램 시간대였는데 네.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하다가 동시간대 1위는 계속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어떻게 하면 김필원 아나운서처럼 말을 잘하나요?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스피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네. 잘 찾아 오신 겁니다. 아나운서한테는 그런 걸 배워야죠. 그렇죠?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을 품위 있게 때에 맞게 하는 걸 배울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요즘 또 대한민국의 이 한국어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좋은 회사 들어갈 때 면접은 필수잖아요. 자, 사람하고 그렇죠. 아마 5분 얘기해보면 그 사람의 철학과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품성을 다 알 수 있죠. 놀랍게 그게 느껴져 버리죠. 그렇죠. 네. 알아버리죠. 다 그리고 내가 들킨다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집에서부터 엄마랑 아빠랑 대화부터 아니면 친구랑 대화부터 시작하는 게 스피치의 출발이죠. 중요한 거는 결국 엄마 말하기를 아기가 그대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엄마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자녀가 말을 그만큼 하는 거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공감이시죠. 네. 그렇게 자기 나라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의 약간 지적 수준까지 저는 사실 좀 의심스러워요. 이게 센스랑은 다른 거예요. 이게 맞으신 포인트라고 제가 보는 거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매사에 저렇게 말을 하겠구나. 나한테만 저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 아이한테, 코치님한테, 누구한테, 남 모르는 사람, 친한 사람한테 다 일괄적으로 저렇게 말씀하시겠구나 하는 게 느껴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엄마의 언어 습관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달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는데 사실 우리 아나운서님은 원래 전공은 이런 쪽은 아니죠. 제가 전공이 뭐 보통 아나운서들이 뭐 국문과, 언어학과 이럴 것 같아도 아니면 사회학과, 언론정보학과 뭐 아니면 뭐 신문방송. 그러니까요. 그렇죠. 제가 국악과를 나왔어요. 너무 신기하죠, 네, 여러분들. 가업을 다 계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 생뚱맞게 강남 역삼중학교에서 온 거지, 아이가. 저희 부모님은 참고로 음치십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근데 정말로 아무도 음악을 한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일단 서울대 졸업하시고 취업은 어디로 했느냐. 아나운서로. 방송반 생활을 대학교 때 우연히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는 불을 켜고 끄는 애였어요. 제가 연습실에 살아야만 이게 타고난 애들을 쫓아가는 애였어요. 따라가야죠. 제가 노력은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도 항상 뭔가 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랬는데 방송반에 들어갔더니 제가 꽤 잘한다는 칭찬을 듣는 거예요. 그럼요. 사람은 잘한다 하는 데서 더 잘하는 거죠. 신나죠. 결국 이 방송계에 들어와서 CBS에서 막 정말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시다가 이제는 이제 개인으로서 사업을 하시는데 자, 아나운서 훈련 받았을 때 특별한 것들이 있죠. 아나운서 훈련까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제가 그래서 훈련 어떻게 받는지.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아나운서처럼 말을 잘할까?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아나운서처럼 말을 잘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저처럼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어도 3년 이상을 날마다 이런 코치님, 아나운서 선배들한테 저 아나운서 아닌데요? 예를 들면 이제 멘토 멘티처럼 사수가 있는데 날마다 내 뉴스를 듣고
그걸 녹음해가지고 다시 듣는 거예요. 세시 뉴스를 오늘 했으면 세시 뉴스를 하자마자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피드백을 바로 받는 거예요. 한국말을 다시 배우는 사람처럼 너는 아하고 오 사이 오를 제대로 발음을 못해. 넌 어가 오에 가까워. 막 이런 나는 일상생활에 대화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항상 문제투성이인 반장애인 취급을 받는구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왜 말을 잘하고 싶은가 그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아마 내가 좀 더 밝게 얘기하고 싶어. 나는 이런 피드백을 받아도 부족한 부분이 뭐라서 내가 지금 이런 욕구가 있는 걸 거야 하는 핵심이 주어지면 네. 아나운서한테 배워야 될지 강호동한테 배워야 될지 쇼핑 호스트한테 배워야 될지 네. 아니면 코치님한테 배워야 될지 스피치의 종류가 굉장히 다른 거니까 그래서 네. 내가 어떤 스피치를 원하는지를 하나를 아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지금 누구하고 제일 비슷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예를 들면 제 친구는 김성령 씨하고 비슷하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김성령 씨처럼 되고 싶잖아요. 네. 근데 김성령 씨가 좋은 스피치를 하고 계시진 않아요. 솔직히. 호흡과 발성에 많은 핸디캡이 있으셔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노력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뭔가 약간 들어가는 호흡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팍팍 나오는 호흡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연기 잘하시고 아무 문제 없으시잖아요. 저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핸디캡 같은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누구처럼 내가 김희애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김성령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따라 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면 나랑 흡사한 그래도 약간은 공통적인 많은 어떤 롤모델을 정해서 그 사람이 스피치하는 걸 더 유독이 더 관찰해서 그 정도 경지까지 가는 게 성공 확률이 크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게 훨씬 에너지 낭비가 덜하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나는 김필원처럼 얘기하고 싶어. 이게 어렵다는 말씀이 여기에 포인트잖아요. 네. 원래 가지고 있는 걸 더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갑자기 생뚱맞게 나는 전혀 아닌 저 사람처럼 얘기하고 싶어. 이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 홈쇼핑 채널을 보면서 정말 감동적으로 스피치하는 분을 봤어요. 그게 감동이라는 게 별건 아니고요. 자꾸 물건을 사게 만들어요. 저는 막 빨라지면서 그래 나도 아는 것 같아 하고 제가 누르고 2개 샀잖아요. 논리로 파는 게 아니에요. 감성이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코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또 배워요. 제가 지금 누구한테 가르치러 나온 게 아니라 코치님께 지금 배운 게 바로 그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든 상대방의 속도를 내가 알아챌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내가 급해. 그렇죠.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상대방의 얘기를 알아들어야 그게 가능한 거고 이 타이밍에 내가 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센스가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같이 들어가야지 되는 건데 이게 삼박자가 말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설적인 김필원 아나운서가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가 말을 잘하는 방법을 오늘 꿀팁을 드릴 거예요. 발표할 때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말이 지금 잘 전달되고 있는지 그걸 알려면 내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떨려요. 내가 잘해야 되겠는데 나 지금 되게 떨리거든. 그럴 때 보통 누구라도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아나운서라도. 그거 어떻게 관리할 거냐? 멘탈 관리인데 결국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저도 들었어요. 시루떡이다 생각을 하래요. 하필 왜 시루떡이야? 웃긴 걸 시루떡이라고 생각하면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선생님 애도 보고 있고 다 중요한 사람들이야. 나 여기서 망하면 나 큰일 나. 이게 계속 나를 떨게 하는 거거든요. 점점 망해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생각은. 시루떡이다. 이 사람들은 나한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나다. 재미있든 없든 너네들은 여기 앉아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어떤 기싸움에서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비결은 그냥 시루떡 세 가지. 이거 같아요. 세 말을. 만일에 앞에 있는 사람이 계속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될 것이고 그 시루떡의 의미는 여러분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거기에 존재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가 어떤 평가를 하지도 않고 그가 나한테 어떤 영향력을 주지 않고 그냥 네가 준비된 대로 한번 해봐.
여기까지만 생각하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겁니다.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 컨택을 하잖아요. 네. 자,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는데 우리가 보통 스피치 할 때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전문가나 자연스럽게 그것도 하는 여유가 거고. 있어야 이렇게 이렇게 보죠, 여러분.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럼 이와 같은 시선을 어디에는 둬야 돼. 자, 누구를 보면 제일 좋은가요? 처음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안녕하세요. 저는 김필원입니다. 아, 오시는데 오늘 수고 많으셨죠? 여기까지는 어떻게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머리가 하얗더라도. 왜였죠 또?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얘기는 했어. 시작했을 때 딱 보면은 가까이를 보세요.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앞에서 뭐 세 번째 줄 정도로. 네, 여기만 너무 시선이 떨어지니까. 네. 보면은 나를 보고 그래도 이렇게 좀 웃어 보이거나 아니면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은 좋게 받아줄 것 같다 네. 하는 왠지 느낌이 괜찮은 네. 사람이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만 쳐다보도 아무 진짜?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늘 1회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예, 다음에 보시고 비웃어 주세요. 네. 아주 재밌을 거예요.